지금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좌편향적으로 계속 이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맞서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당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의 전사로서 내가 직접 이것을 지금 뛰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일단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은 이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특혜 취업 의혹이 저는 사실일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느닷없이 문준용 아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털자, 같이 파헤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는 이 청와대에서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지금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인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정을 붙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북한산 석탄 문제. 북한산 석탄 문제도 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만 한국이 가장 먼저 앞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이런 꼴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마침 제가 있는 부서가 또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인식선상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학교 때 배웠던 학습했던 그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세계관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을. 그래서 그 점에서의 관성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른바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던 세계관들, 어떤 사람들은 NLPDR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면 식민지 반독재, 투쟁, 이런 세계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지금 변화된 세상을 지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 삼강구도가 아닐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리에 또 자기가 등장하는 것, 그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자기 때문에 발생한 자리에는 자기가 또다시 거기에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내 규정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투표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직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한테서 당원들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결코 3강에 끼지는 못할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분은 이제 3강에 낄 수도 있다고는 저는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갈수록 올라가지도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지세가 나는 정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는 스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두 사람은 또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